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해나갈 정아쌤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려보았죠? 지금까지 통계 분야에서 쓰이는 내용들을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이 통계 내용의 마지막이자 1학년 마지막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동안의 모습처럼 열심히 따라와 줄 거죠? 아쉽지만 우리 아름답게 마무리해 봅시다. 그럼 마지막 수학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은 상대도수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상대도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상대도수를 활용해서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려볼 거예요. 추가로 문제를 통해 상대도수가 왜 유용한지 알아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핵심 콕콕! 먼저 상대도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 도수의 비율로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로 구합니다. 상대도수를 이용하면 각 계급의 도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상대도수의 합은 자료에 관계없이 항상 1이 됩니다.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도수분포표에 계급과 도수가 나와 있습니다. 도수를 이용해서 상대도수를 구해볼게요. 먼저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계급은 사람 수가 9명입니다. 상대도수를 구해보면 도수의 총합 50분의 이 계급의 도수 9이고 소수로 고치면 0.18이 됩니다. 혹시 50분의 9가 0.18이 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선생님처럼 50분의 9를 분자 분모의 1을 곱해서 100분의 18로 고치면 0.18이 되는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지요.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계급의 상대도수도 구해봅시다. 이 계급의 도수는 18이므로 상대도수는 50분의 18, 소수로 고치면 0.36이 됩니다. 50분의 18은 100분의 36이 되죠?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해봅시다. 이 계급의 도수는 12이므로 상대도수는 50분의 12이고 소수로 고치면 0.24가 됩니다. 50분의 12도 분자 분모의 1을 똑같이 곱하면 100분의 24가 되어 0.24가 됨을 알 수 있죠. 마지막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해봅시다. 이 계급의 도수는 11이므로 상대도수는 50분의 11이고 소수로 고치면 0.22가 됩니다. 50분의 11도 분자 분모의 1을 똑같이 곱하면 100분의 22가 되어 0.22가 됨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구한 상대도수를 모두 더하면 1이 나와야 하는데 정말 1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0.18 더하기 0.36 더하기 0.24 더하기 0.22 하면 1이 나오나요? 네,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상대도수로 고치게 되면 각 계급의 도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도수분포표에서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0.36, 즉 36%이구나 알 수 있고 40세 이상,
50세 미만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 도수의 그래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대 도수를 이용하여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가로축에는 각 계급의 끝값을 적고 세로축에는 상대 도수를 적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래프에서 세로축이 도수에서 상대 도수로 바뀐 것 빼고는 방법은 같습니다. 바로 예제를 통해 연습해 보겠습니다. 20세 이상, 30세 미만 계급의 상대 도수는 0.15이므로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이 그려지겠고 30세 이상, 40세 미만 계급의 상대 도수는 0.35이므로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이 그려집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상대 도수는 0.2이므로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이 그려지고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상대 도수는 0.3이므로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이 그려집니다.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그리면 완성이 되는 것이고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리기 위해 직사각형 윗변 중앙과 양끝 중앙에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연결하면 상대 도수를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배운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볼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 따지기. 첫 번째 문제, 도수와 상대 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도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상대 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6회 이상, 9회 미만인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해봅시다. 도수의 총합이 25이고 그 계급의 도수가 8이므로 상대 도수는 25분의 8이고 소수로 고치기 위해 분자 분모의 4를 곱해주면 100분의 32, 따라서 0.32입니다. 9회 이상, 12회 미만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해봅시다. 도수가 5이므로 상대 도수는 25분의 5이고 분자 분모의 4를 곱하면 100분의 20이므로 0.2가 됩니다. 이제 반대로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도수를 구해봅시다. 우리가 0회 이상, 3회 미만 계급의 도수를 모르므로 x라고 놓으면 25분의 x가 0.12가 됩니다. 방정식을 풀기 위해 양변에 25를 곱해주면 x는 0.12 곱하기 25이고 계산해보면 3이 나옵니다. 따라서 0회 이상, 3회 미만 계급의 학생 수는 3명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3회 이상, 6회 미만 계급의 도수를 y라고 두면 25분의 y는 0.36이 되어야 합니다. 등식의 양변에 25를 곱해주면 y는 0.36 곱하기 25 계산하면 9가 되어 3회 이상, 6회 미만 계급의 학생 수는 9명이 됩니다. 도수를 이용해서 상대 도수를 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도수를 구하는 문제도 잘 풀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A, B 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를 함께 나타낸 것입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여러분, 상대 도수를 사용하는 이유를 이 문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 B 두 학교는 학생들의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도수를 활용하면 이렇게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을 의미 있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면 몸무게가 가장 무거운 학생은 A 학교에 있을까요? 이 도수 분포표만을 보고는
우리가 학생들의 정확한 몸무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두 학교 모두 가장 무거운 학생이 65kg 이상, 70kg 미만이라는 사실만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니은은 몸무게가 60kg 이상인 학생의 비율은 B학교가 더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B학교의 그래프가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므로 60kg 이상인 학생의 비율은 B학교가 더 높다고 추측할 수 있겠는데요. 정확히 구해봅시다. 먼저 A학교는 60kg 이상, 65kg 미만인 계급의 상대 도수가 0.2이고요. 65kg 이상, 70kg 미만인 계급의 상대 도수가 0.05이므로 60kg 이상의 학생이 0.25만큼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B학교는 60kg 이상, 65kg 미만인 계급의 상대 도수가 0.35이고 65kg 이상, 70kg 미만인 계급의 상대 도수가 0.15이므로 60kg 이상의 학생이 0.5만큼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은 A학교 학생들이 B학교의 학생들보다 몸무게가 비교적 가볍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나요? 그래프의 모양에서 힌트를 얻어볼까요? 학교 B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죠? 따라서 B 학교의 학생들의 몸무게가 비교적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가 비교적 가볍죠. 따라서 디귿은 옳은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이 다른 집단들을 비교할 때 유용하게 쓰이니까 구하는 방법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해요.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며 오늘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보아요. 선생님과 23강부터 오늘 41강까지 쭉 같이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수학이 좀 쉬워지고 즐거워지는데 선생님의 강의가 도움이 됐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은 선생님 강의나 교과서를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꼭 질문해서 알고 넘어가길 바래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